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오늘 소폭 내렸네요. 343.2. 자, 뭐 분기봉은 여전히 상단선 위에 있죠. 335. 날짜를 계속 이제 카운팅을 할게요. 6월 달이 시작한 지 4일 됐나요? 4일. 자, 6월 1일, 2일, 그 다음에 6일 빼고 5일, 7일. 사거래일 됐죠? 네, 사거래일 됐습니다. 사거래일이 지났어요. 21일이니까 17일 남았어요. 17일. 네. 17일 동안 335, 322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방승, 이 아래로 못 내려가면 하방이 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시작했을 때 또 계산해야 돼요. 상방과 하방을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서 321을 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기봉에 보시면 여기 지금 거래량 올라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 이거 거래량 올라오면 이게 안 좋은 신호인데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월봉. 월봉은 말씀드렸죠. 여기 상단선. 요 상단선이 344.3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 올라갔다가 쪼르륵 밀렸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쪼르륵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틀 밀렸어요, 지금. 월봉 상단선 올라타고 이틀간 밀렸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요 점이죠, 점. 요 점이 얼마냐면 345.84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찍으면 그나마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얘를 못 찍으면 상방에 불리하게 작용해요. 근데 지금 아직 못 찍었어.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걸 못 찍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 요 고가 투자 심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요 고가 투자 심도가 안 올라가면 상방에는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게 돼요. 지금 당장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가가 만약에 344.32보다 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가 투자 심도도 이게 내려가게 돼요.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60. 잠깐만요. 종가 60? 어떻게 60이 나오지? 여기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종가가 344.32보다 이제 낮은 위치에 있으면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매도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그래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점을 T포인트라 그래요. T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고가, 저가, 종가가 있어요. 고가가 레드, 저가는 블루, 종가는 이제 블랙이죠. K라고 해야겠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예요. 여기에 검정이 종가고, 파랑이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를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는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있는 거고요. 종가는 넘으면 횡보하고, 그죠? 다시 빠지면 하락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종가는 계속 변하잖아요. 종가는 수시로 변하고 고가는 확정이에요. 고가를 한번 넘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넘으면 그 상태로 이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거래량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종가는 내려가고 고가도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상방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 다음 봉이 됐을 때 보세요. 다음 봉이 왔을 때 거래량은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는 얘랑 만날 일이 없고 종가도 올라야 만나. 예? 종가도 상승해야 만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아직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고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이 그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현재 만들어진 고가 못 넘으면 여기까지는 빠진다고요. 326대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얘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라고. 얘랑 점선이잖아요. 둘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계속 볼펜 위에 떠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게 계속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떠 있다고. 여기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매수자에게 절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현재 위치는 매수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냥 매수한 사람이 홀딩할 수는 있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과 매수를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동안 이제 음봉으로 끝나느냐 양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이제 다음 주에 전략이 달라지겠죠. 자, 일봉은 저가 깼습니다. 일봉은 저가를 깼는데 저가를 깨면 얘가 최저가 모드가 돼요. 최저가 모드. 종가도 깼고 저가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목표치가 얼마냐? 여기에요. 요봉이에요. 종가가 338.08이고 저가가 337.29입니다. 여기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 저가입니다. 이게 지난주 저가일 거예요. 다시. 예, 337.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지난주 저가까지 공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가까지 공간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 온다. 미국 증시 하락이 오면 지금 한 지난주 저가까지의 공간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잘하면 이제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 337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건 일단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깨지면 337 라인까지는 이제 열린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저가가 방어되면 뭐 상승하는 거죠. 내려가는 걸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일 없어져요. 이거는 월물상 내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찍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찍었다고. 근데 찍은 게 의미가 없어. 내일 봉이 사라져. 자, 주봉은 볼벤 해결했죠. 여기는 해결했어요. 딱 볼벤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볼 필요가 없다. 내일 사라지니까. 내일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949억 매도, 외국인이 400억 매도, 기관이 3,482억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아침엔 사더니 저녁엔 다 팔았네요. 금융투자만 4,000억대 샀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4,674억 매수해서 뭐 내린 게 신기한 거죠.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는데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내일이 만기일인데 뭐 옵션은 뭐 엉망진창이에요. 342콜을 25,000개, 26,000개 샀고 그 다음에 340집 풋도 11,400개 정도 샀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345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상태라면 345에서 끝내야 개인이 제일 많이 손해봐.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이 34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끝나길 바라는 차트예요. 옵션만 보면 그냥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만 봤을 때는 345 정도에서 끝나면 딱 좋지 않나 라는 거죠. 옵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만 보면 그다지 하방에 긍정적이진 않다.
하방의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 차트로 보면 사실 337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뭔가 안 좋은 징후를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337 라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직도 하락은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돈이 말끔하게 시원하게 하방 쪽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하방으로 갈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보셔야 될 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은요, 종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 저가 부근에 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건 제가 봤을 땐 외국인의 의지보다는 기관의 의지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매수한 것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으로, 삼성전자 말고 지금 다른 주식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가 중요해요. 깨면 하방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못 깨면 그냥 조정한 거죠. 자, 제 기준으로 6월 말 종가가 320이 언더면 하방 성공, 320이 위에서 움직이면 하방보다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43이잖아요. 322까지는 21포인트가 내려야 돼요. 아직은 내려야 될 수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방에 유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기대하는 거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한다는 거지. 321은 무조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돈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10시에도 똑같이 방송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뷰를 계속 유지해요. 저는 계속 그 뷰를 유지하고 있고, 뭐 욕을 먹든 누군가 비난을 하든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100 지수도 그렇고 심지어 나스닥 지수도 지금 연봉상 볼리저 밴드 23단선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과열 안에서 과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의 상태를 과열로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만큼 그렇게 과열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증시가 내리면 우리 증시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어쨌든 과열권에 들어가 있으니 여기서 더 상승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과거의 기록만으로 봐서는 이런 환경에서 대세 상승으로 간 케이스를 못 봤어요. 미국 증시는 갈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는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증시가 이런 구조에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라야 돼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바닥을 찍고 나서 10달 안에 다 올려요. 10달 안에. 10달 안에 다 올린 다음에 10달이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이제 옆으로 가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서 버티는 건데 지금은 10달 동안 오른 게 이 정도예요. 10달 동안 오른 게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시작이냐는 거죠. 뭐 사람마다 입장이라는 게 다른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과 알바할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달 만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저점 이 바닥 봉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10달 안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 뒤로 빠졌잖아요. 이 고점을 못 넘었다고. 그 10달 뒤로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요.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열 번째 봉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찍고 10달 안에 다 올린다고. 예? 바닥 찍고 10달 안에 다 올린다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데 바닥이 2봉일 수도 있고 2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1번 기준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년 이게 15번째예요. 예, 그리고 2봉을 기준으로 바닥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예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홉 번째잖아요. 여기로 보면 12번째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아홉 번째면 이 정도 온 거죠? 예? 아홉 번째면 이 정도 온 거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대세 상승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재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대세 상승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보는 대세 상승이 과거에 2번 있었어요. 2번. 2003년도랑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1번. 여기가 바닥이에요. 1번. 자,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1, 12번. 그죠? 13번째. 13번째가 고가죠. 예? 13번째가 고가예요. 근데 양봉이 나는 마지막 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예요. 예, 11번째에 양봉이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11번째죠? 예, 여기도 11번째. 양봉은 11번째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조정하죠? 예, 이 양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어보세요. 그러면 한동안 횡보하지. 자, 이 양봉을 기준으로 옆으로 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봉까지, 예, 저가는 종가랑, 양봉의 종가랑 별 차이가 없죠. 여기 양봉의 종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까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다고. 예? 11개월까지 오르고 11개월 오른 그 마지막 양봉의 종가에서 10개월 동안 종가로 보면 그냥 옆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몇 번째였죠? 지금 9번째였나?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 온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예. 이게 횡보해야 대세 상승인 거예요? 횡보를 해야 대세 상승인 거예요. 예? 왜냐? 이게 에너지를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예. 한 10개월 정도 오르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오르면, 예. 에너지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쌓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이쯤에 와가지고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터들면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바닥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한 1년 정도 올랐잖아요. 1년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가. 자, 여기서 한 대략 1년 오르잖아요. 그럼 1년간 뺀다니까? 빼잖아요. 여기도 올리면 뺀다고. 올렸죠? 이거 몇 개월이 올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올렸어요. 6개월 올린 다음에 1년 뺐다고, 1년. 응? 그럼 이게요, 이런 위치에서 대세 상승이라고, 떠들면 말이 돼요? 옆으로 갈지 밑으로 쳐박을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예?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상승할 수 있다. 오케이. 상승할 수 있죠. 아직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 아직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직 그 징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대세 상승할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대세 상승을 하지? 대세 상승할 때 모양새를 보세요.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죠?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가잖아요. 이걸 반복해요. 이걸 반복한다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위로 가죠. 그러니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세 상승이 가지고 있는 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승,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보세요. 요 형태와 요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얘는 사이클을 한 번 탔고 얘는 사이클을 2번 탔죠. 조정하는 게 2개 있잖아요. 얘는 조정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상승하고 그대로 쳐박았죠. 그대로 쳐박고 반대로 얘는 여기서 횡보가 나왔어요. 횡보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쳐박았죠. 밑으로 쳐박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얘 보세요. 얘가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횡보 구간이라고. 그럼 이게 바닥에서 그리는 봉을 잘 보세요.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가나.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할 때 각도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럼 대세 상승할 때 각도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각도는 밋밋해. 여기서부터 보시니까 이게 각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니까. 근데 얘는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전혀 달라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상승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적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